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음. 이 단 15자가 서울 서부지법이 내놓은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사유입니다. 공수처의 수사권 문제, 체포영장의 적법성 문제, 체포과정의 위법 문제 등 변호인단이 주장한 수많은 구속영장 기각 사유에 대해서는 이런 반구 언급조차 없었습니다. 현직 대통령 구속이라는 헌정사상 유례없는 결정을 할 때는 국민 모두가 납득할 수 있도록 구속 사유를 충분히 설명했어야 합니다. 그러나 단 하나의 사유로 내놓은 증거인멸 염려조차 말이 되지 않습니다. 이미 비상계엄 핵심 관련 인사들이 모두 구속되어 사실상 수사가 끝난 상태입니다. 공수처 스스로도 다수의 증거물이 확보되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탄핵으로 직무가 정지되어 사실상 관저의 유폐 상태였던 대통령이 도대체 무슨 수로 증거를 인멸한다는 말입니까? 조기 대선에만 눈이 멀어 있는 거대 야당, 벌써부터 다음 정권에 줄을 서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수사기관들, 그리고 권력의 눈치만 보는 비겁한 사법부, 이들이야말로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유린하는 장본인들입니다.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해야 하며 이는 대통령이라고 해서 다르지 않습니다. 대통령이라고 해서 특혜를 누려서도 안 되지만 가장 기본적인 방어권조차 부당하게 박탈되어서는 안 됩니다. 지난 주말 서부지법과 서울구치소 등에서 심히 우려되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일부 시민들이 대통령 구속영장의 발부에 항의하며 경찰과 물리적으로 충돌을 빚고 법원에 들어가 기물을 파손했습니다.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폭력을 동원한다면 어떤 명분으로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사법 절차 진행 과정의 문제점들, 국민들께서 분노하시는 이유들을 저와 우리 당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물리적 충돌이나 폭력적 방식을 쓴다면 스스로의 정당성을 약화시키고 사회 혼란을 가중시킬 뿐입니다. 국민의힘이 법치의 깃발을 높이 들고 앞장서서 싸우겠습니다. 논란이 되는 모든 쟁점들을 엄중히 따져 묻고 잘못된 부분은 끝까지 바로잡아 나가겠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우리 당을 믿고 힘을 보태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당과 일부 언론은 시민들이 분노한 원인은 살펴보지도 않고 폭도라는 낙인부터 찍고 엄벌해야 한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습니다. 반대하는 목소리에 싹을 자르려는 의도이자 국정 혼란을 조장하고 갈등을 키워 이를 정치적인 동력으로 삼으려는 의도입니다. 또한 민주노총 앞에서는 한없이 순한 양이었던 경찰이 시민들에게는 한없이 강경한 강약약강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법원에 진입도 하지 않고 밖에 있다 잡혀간 시민들까지도 절대 풀어주지 말라는 명령을 내렸다고 합니다. 민주노총 시위대였다면 진작에 훈방으로 풀어줬을 거 아닙니까? 지금 필요한 것은 광기 어린 마녀사냥이 아니라 사태의 선후를 정확히 파악하여 진상을 규명하고 차분하고 성숙한 자세로 국가적 혼란을 극복하는 길입니다. 우리 당에서도 폭력을 선동하거나 비호한다는 소리를 듣지 않도록 각별히 말과 행동을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금요일 민주당이 기어코 내란 특검법을 일방 통과시켰습니다. 한마디로 민주당을 위한 수사기관을 만들겠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관련 인지사건이라는 한 줄로 무제한적인 수사권을 부여하여 상대 진영을 도륙하겠다는 의도이고 국민들을 무차별 감시하고 검열하겠다는 초법적인 발상입니다. 그러면서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 내란 동조 세력 딱지를 흔들어대며 제2요건을 행사하지 말라고 겁박하고 있습니다. 이걸로도 부족한 건지 김건희 여사 특검을 또다시 추진하고 구치소 청문회까지 열어 대통령을 공격하겠다고 합니다. 민주당이야말로 바로 국정 불안 조장 세력입니다. 한간에는 이재명 리스크가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근원이라는 말까지 나옵니다. 대통령 수사와 탄핵 심판은 재촉하면서 정작 이재명 대표 본인은 재판에서 조퇴했습니다. 조기 대선으로 자신들의 범죄를 덮겠다는 이재명 대표의 의도를 온 국민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의 지지율이 폭락하고 민주당이 살려면 이재명 대표를 손절해야 한다는 비판까지 나오는 것입니다.
민주당은 국회를 마비시킨 것도 모자라 대한민국을 망가뜨리려 하고 있습니다. 민생과 경제를 챙기겠다며 기껏 한다는 일이 6대 시중은행장들을 불러 모아서 군기 잡는 대통령 행세이고 전 국민에게 25만 원을 살포하겠다는 그런 것들입니다. 게다가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이권 의혹이 제기된 지역화폐를 굳이 사용하겠다고 하니 그 의도가 궁금할 지경입니다. 대통령을 탄핵하고 대통령 권한대행인 총리를 탄핵한 것도 모자라 권한대행의 권한대행까지 탄핵하도록 협박을 일삼는 정치 세력, 탄핵, 특검 말고는 아무것도 할 줄 없는 게 없는 불안조장 세력에게 국가의 미래를 맡기고 국민의 통합을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민주당이 진정으로 민생을 걱정한다면 매표용 추경에 나설 것이 아니라 반도체 특별법을 비롯하여 경제회생에 시급한 법안들부터 먼저 처리해야 마땅합니다. 한국 시각으로 내일 새벽 2시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합니다. 엄중한 전국 상황으로 인해 취임식에 초청은 받았지만 직접 참석하지 못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에 진심 어린 축하의 마음을 전합니다. 한미동맹은 공산주의 세력의 불법 남침에 맞서 싸우며 피로 맺어진 혈명입니다. 70여년간 대한민국 번영과 세계 평화에 크게 기여한 대체 불가의 소중한 자산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이 한미동맹 강화와 한반도의 평화를 위한 새로운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국민의힘은 자유에 대한 확신과 동맹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한미 양국의 공동 번영을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난 19일 이재명 대표는 질서 유지와 사법체계 준수를 운운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에서 질서와 법치 준수의 반대말이 바로 이재명입니다. 정과 사범의 12개 혐의와 5건의 재판을 받을 만큼 일생을 무질서로 살아온 이재명 대표가 질서를 운운하는 것은 기만을 넘어서 법치주의에 대한 조롱입니다.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재명 세력의 영장 집행 저지 장면입니다. 2022년 10월 민주당 의원 수십 명과 수백 명의 지지자는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이자 오른팔인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대한 검찰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8시간 대치 끝에 좌초시켰습니다. 이때 민주당은 상임위별로 조를 짜서 김용 체포를 저지했다고 합니다. 그뿐입니까? 최근 이재명의 오른팔 노릇을 하는 민주당의 김민석 최고위원은 2008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민주당 당사에서 한 달간 농성하며 영장 집행을 막았던 당사자입니다. 한명숙 전 총리는 대법원 유죄 확정 이후 9년째 추징금 5억 원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재명 대표는 되려 한명숙 사건은 없는 사건을 만들어 덮어씌운 국가폭력범죄의 사례라며 궤변으로 두둔했습니다. 이재명 세력은 그동안 연쇄 탄핵으로 무정부, 무질서 상태를 공공연히 부추겨왔습니다. 서해 공무원 피살, 집값 통계 조작, 사드 배치 기물 유출, 북한 감시초소 철수 부실 검증 등 문재인 정부의 범죄 의혹을 감사한 감사원장을 탄핵했고 이재명 대표가 얽혀있는 대장동, 백현동,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한 검사들을 탄핵했고 부정부패 수사를 전면 무력화시키기 위해 중앙지검장과 반부패 수사부장 탄핵까지 감행했습니다. 결국 이재명 대표가 말하는 질서와 사법은 나를 위한 질서, 나를 위한 사법입니다. 한 손으로는 공천권과 예산으로 유혹하고 다른 한 손으로는 탄핵과 특검이란 철대를 휘두르며 행정부와 사법부를 장악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재명 세력의 행태는 모든 권력을 행정, 입법, 사법 구분 없이 총통의 손안에 통합해야 한다는 나치 독일의 법학자 에른스트 후보의 논리를 떠올리게 합니다. 나치가 꿈꾼 전체주의 국가를 대한민국에서 허용할 수 없습니다. 국민의힘이 위대한 대한민국 국민과 함께 반드시 이재명 세력의 폭주를 막아내겠습니다. 지난 1월 17일 민주당은 일방적으로 소위 내란 특검법을 통과시켰습니다. 민주당에게 공개적으로 묻습니다. 이 특검으로
누구를 어떤 범죄로 수사하겠다는 것입니까? 아마 제대로 답변하지 못하고 얼버무릴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특검은 중요 사건에 있어 기존 수사기관이 공정성을 기할 수 없거나 아니면 수사가 미진할 경우에 도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비상계엄 관련 수사는 지난 40여일 동안 검찰, 경찰, 공수처까지 달려들어 경쟁적으로 수사를 해왔습니다. 이제 중요 인물인 대통령이 구속됐고 국방장관, 육군참모총장, 수방사령관, 경찰청장 등등 모든 중요 인물이 줄줄이 구속되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정진석 비서실장, 심지어 우리 당의 추경호 전 원내대표까지 수사했습니다. 이제 더 수사하고 체포할 사람이 없는데 특검으로 누굴 더 수사하겠다는 것입니까? 민주당은 협상 중에 이 질문을 받자 국회 등에 출동한 하급 장교와 부사관 등을 더 조사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군의 명령 체계에 따라 상급 명령을 복종했을 뿐인 젊은 장교 등을 상대로 피의 숙청이라도 하겠다는 것입니까? 정과사범 이재명 대표가 이런 황당한 핑계를 대는 이유는 조기 대성령 특검이라는 정략적 흉계를 차마 발설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검보, 검사, 수사관, 파견 공무원까지 130여 명의 대규모 인력을 동원하고 수백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이재명 조기 대관식의 걸림돌을 모조리 제거하겠다는 속셈입니다. 이 흉계의 핵심은 형사소송법상 금지된 별건 수사를 허용해서 수사 대상과 범위를 무한대로 넓히는 관련 인지사건 수사 조항입니다. 민주당은 특검법에서 외환죄와 내란선전선동죄를 삭제했다고 생색내는데 대국민 사기입니다. 인지사건 수사를 통해 얼마든지 외환죄와 내란선전선동죄로 정부, 여당, 군, 일반 국민 모두를 수사할 수 있습니다. 선거에 악용하기 위한 대국민 언론 브리핑 규정도 그대로 남겨놓았습니다. 지난주 최상목 대행은 공수처와 경호처의 물리적 충돌을 막기 위해 여야가 합의해 위헌적인 요소가 없는 특검법을 마련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대통령이 구속되었고 공수처와 경호처의 충돌 가능성도 없으며 여야 합의도 이루지 못했고 통과된 특검법의 위헌적 독소 조항이 다분합니다. 그리고 대통령 구속이라는 사정 변경이 있었습니다. 이재명 세력의 정략적 특검을 도입하면 수백억 원대의 혈세가 들어가야 합니다. 과일과 소고기도 경기도 버커로 사 먹은 이재명 대표의 개인 돈이라면 이런 엄청난 예산을 함부로 낭비할 수 있겠습니까? 최상목 대행은 헌정 질서를 지켜야 할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또 국가재정 살림을 알뜰히 꾸려나갈 책임이 있는 경제부총리로서 민주당이 일방 처리한 특검법에 대해서 제2요구권을 행사하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특검의 필요성도 없고 특검 도입의 원칙인 보충성과 예액성도 충족하지 못했고 그리고 예산 낭비가 불보듯 뻔한 이 특검법을 반드시 제2요구하길 바랍니다. 미 트럼프 제2기 신행정부 출범 관련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20일 제47대 대통령으로 취임합니다.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라는 구호를 국정 운영 기조로 내건 트럼프 2.0 시대를 앞두고 전 세계가 긴장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한미동맹 강화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면서도 보편관세, 상호관세 부과, IRA 전기차 구매자 세액공제 폐지 등 미 신행정부의 보호무역주의 정책은 수출 중심의 우리 경제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보편관세와 대중국 관세가 부과되면 우리나라 수출이 최대 65조 원 감소할 수도 있다고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10대 교역국 지역 가운데 가장 큰 흑자를 안긴 나라도 미국이며 최근 5년간 흑자 규모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대외경제 현안 간담회 등 범부처 대응체계 가동, 각 주요국과의 공조체계 구축, 무역위원회 전면적 확대 개편, 공급망 기금 10조 원 등 다양한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나 이것만으로는 국민을 안심시키기는 부족합니다. 이런 시기일수록 국회가
민심을 위한 협치와 입법으로 국민을 안심시켜드려야 합니다. 그간 민주당은 탄핵, 특검, 체포만을 외치며 국정을 불안하게 만들고 상법 개정안, 지역사랑 상품권 법안 등으로 경제질서 난도질을 시도해왔습니다. 이제 국정안정과 경기 회복을 위한 민생경제 입법이 절실합니다. 민주당에 제안합니다. 빠른 시일 내에 반도체 산업특별법을 포함한 국가 미래 먹거리 사법을 처리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반도체 기업들은 반도체 R&D 인력에 대한 주 52시간 예외 조항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전향적인 입장 변화를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정쟁 특검법을 위해서는 밤 12시까지 싸우면서 정작 민생입법은 손 놓고 있는 국회의 모습에 국민 여러분께서는 한숨을 쉬고 계신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민주당의 한미동맹 강화, 말만으로는 국익과 국민을 지킬 수 없습니다. 불법 대북 송금, 대장동 백현동 개발비리, 허위사실 유포, 위정교사, 이재명 피고인은 지난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민주주의 위기를 겪으며 한미동맹은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말하며 나아가 대한민국이 자유민주 진영의 일원으로서 세계평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그 역할과 책임을 한층 더 강화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왜 뜬금없는 한미동맹 강화입니까? 저는 이것이 이재명 피고인이 한 이야기인가 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민주당은 지난해 12월 4일 첫 번째 탄핵소추안에서 소위 가치외교라는 미명하에 지정학적 균형을 도외시한 채 북한과 중국, 러시아를 적대시하고 일본 중심의 기이한 외교정책을 고집한다는 사유를 언급하는 등 윤석열 정부의 한미일 공조 중심의 자유민주 진영 가치외교를 계속 비난해 왔습니다. 또한 이재명 대표의 앞뒤 없는 윤석열 정부 외교정책 비난도 유명합니다. 지난 총선 직전인 2024년 3월에는 왜 중국을 직접거려요? 그냥 쎄쎄, 대만에도 쎄쎄 이러면 되지 라며 윤석열 정부의 자유민주 가치외교를 비난한 바 있습니다. 그간 이재명 피고인에게 한미동맹 강화를 얘기하고 자유민주 진영의 일원을 언급할 자격이 있는지 되묻고 싶습니다. 그 짧은 시간 동안 민주당의 외교 노선이 바뀐 것입니까? 민주당이 안보를 이야기할 자격이 있습니까? 안보 태세를 구축한다는 정당이 대북 확성기 가동, 무인기 평양 침투, 해외 분쟁 지역 파병, 북한의 오물풍선 원적 타격 같은 안보 이슈를 외환죄로 몰아가지 않았습니까? 외교 안보는 민주당의 집권을 위해 조석 개변시키고 희생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짐승과 안목이 담기지 않은 민주당의 거칠애식 외교 안보 인식으로는 국익과 국민을 지킬 수 없고 나아가 국민을 더욱 불안하게 만든다는 점도 명심해 주기 바랍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자신을 당선시킨 제16대 대통령 선거를 시민혁명으로 불렀고 문재인 전 대통령은 제19대 대선 승리를 촛불혁명의 결과라고 역설했습니다. 노 전 대통령은 언론과의 전쟁, 문 전 대통령은 적폐청산으로 혁명의 성과를 입증하려 했지만 개천간, 이념 진영간 대립, 증오의 감정만 부풀려 놨습니다. 범죄 피해자 이재명도 2017년 대선 출마 후 처음 펴낸 책이 대한민국 혁명하라인 것을 보면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정가 사범의 12개 혐의로 5개 재판 중인 피고인 겸 피해자 신분인 이재명의 대한민국 혁명이 무엇인가를 그 과정을 지켜보면 이재명은 이재명의 민주당을 만들고 이재명은 합니다 슬로건으로 선거에 돌입했고 대선에서 졌지만 범죄 피해자 이재명은 했습니다. 범죄 피해자 이재명은 이재명의 민주당을 만들어서 29번의 탄핵을 했습니다. 범죄 피해자 이재명은 전례 없는 예산 삭감을 했습니다. 범죄 피해자 이재명은 반이원적 법률안 통과로 대통령 거부권을 유도하였습니다. 범죄 피해자 이재명은 국정마비로 대통령을 옥죄했습니다. 범죄 피해자 이재명은 자신의 사법 리스크를 방탄하여 권력 찬탈을 하려고 했습니다.
이것이 이재명의 혁명인 것 같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절대 동의하지 않을 것입니다. 어제 현직 대통령이 구속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구속 필요 사유는 피해자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 이 15자가 전부였습니다. 공범으로 지목된 이들이 대거 구속돼 증거인멸 실행이 쉽지 않음에도 그냥 구속시켰습니다. 범죄 피해자 이재명의 검사 사칭 사건에서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과 뚜렷이 대비되는데 이것이 사법적 정의인가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범죄 피해자 이재명이 법 앞에 평등을 말했는데 적어도 범죄 피해자 이재명이 할 말은 아니지 않습니까? 국민 여러분, 여러분께서 이 재판 과정을 반드시 지켜보시길 바라면서 5개 재판 12개의 혐의를 상기시켜 보겠습니다. 우선 대장동 재판 우선 대장동 재판, 성남FC 등 대장동 개발 비리, 백현동 개발 비리, 위례 신도시 개발 비리, 성남FC 불법 자금 2023년 3월 22일 날 기소 시점이 이때인데요. 아직까지도 1심이 진행 중입니다. 이런 경우가 어떻게 법 앞에 평등입니까? 미증교사 2019년 2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고 김병장 전 성남시장의 비서 출신 김진성 씨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한 이정교사 혐의입니다. 1심에서 무죄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김진성 씨는 1심에서 벌금 500만 원 선고를 받은 바 있습니다. 이게 2023년 10월 16일입니다. 김동현 부장판사는 우리법 연구회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굉장히 분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법 앞의 평등입니까? 공직선거법 위반입니다. 20대 대선 과정에서 성남시장 재직 때 고 김문기 몰랐다 발언해서 이 부분이 허위사실 공표 내용입니다. 2022년 9월 28일 기소됐는데 1심이 불과 작년 11월 15일 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됐습니다. 이름에도 불구하고 지금 올 23일 날 재판이 예정되어 있는데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지켜봐 주십시오. 대북송금,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제3자 뇌물 외국환 거래법 위반, 남북교류협력 위반 2024년 6월 22일 날 기소 시점인데 이재명 측 재판부 기피 신청으로 일정이 지금 없습니다. 이렇게 해놓고도 지금 윤석열 대통령 사법 절차 과정을 운운하는 것입니까? 이것이 법 앞에 평등입니까? 범죄 피해자 이재명 답변하라.